1년 넘게 월말 평가가 열릴 때마다 1등으로 불리던 이름은 미나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계자의 입에서 다른 이름이 나왔습니다. 미나미는 그 말을 들은 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울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입사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입에게 처음으로 1등을 내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미나미와 제나는 같은 5명으로 데뷔합니다.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웠던 미나미는 어떻게 제나와 같은 팀이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거대한 순위표가 붙은 장면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월말 평가 순위는 종이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관계자가 이번 1등이 누구였는지 말해주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회사가 연습생끼리 일부러 경쟁을 시킨 것도 아니었다고 멤버들은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숫자도 사람마다 무게가 다릅니다. 미나미에게 순위는 그냥 지나가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1등을 하고 싶었고 한 번 1등을 하면 다음에도 그래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생길 만한 시간이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미나미는 1년이 넘도록 1등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 잘한 연습생이 아니라 다음 달에도 다시 자기 이름을 증명해온 연습생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평가 1등을 곧바로 데뷔 확정과 같은 뜻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순위 자체가 모두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미나미에게는 정말 큰 의미였습니다. 그 순위가 회사의 공식 합격증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미나미가 스스로를 확인하던 기준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나가 들어왔습니다. 미나미가 당시 제나를 보고 처음 느낀 반응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 뭐지? 놀람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제나가 들어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늘 미나미에게 돌아가던 1등이 제나에게 갔습니다. 미나미가 처음 1등을 내준 상대는 제나였습니다. 그 순간을 누군가의 승리만으로 보면 이야기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제나에게는 새 회사에서 자기 실력을 보여준 평가였고 미나미에게는 1년 넘게 붙잡고 있던 기준이 처음 흔들린 평가였습니다. 제나가 그 사건의 시점으로 짚은 것은 입사 한두 달쯤 뒤였습니다. 첫 개인 월말 평가는 준비 시간이 약 나흘 뿐이었습니다. 다만 이 두 설명을 한 사건처럼 붙여 입사 나흘 만에 미나미를 꺾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흘은 제나의 첫 개인곡 평가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숙소길의 눈물과 이어지는 1등 사건은 입사 후 한두 달쯤의 시점이었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놓으면 장면은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갑자기 나타난 천재가 단숨에 모든 것을 가져간 이야기가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실력을 보여준 신입과 오랫동안 자기 기준을 지켜온 연습생이 같은 회사에서 마주친 순간이었습니다. 평가 결과는 게시판에 붙지 않았지만 미나미에게는 충분히 크게 들렸습니다. 제나가 이번에 1등을 했다는 말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미나미의 입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숙소 가는 길에 혼자 진짜 울면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대신 설명한 감정이 아닙니다. 미나미가 제나 앞에서 직접 꺼낸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더 솔직한 한 문장이 따라왔습니다. 나 자리 뺏겼다. 나 어떡하지? 자신이 회사에서 나가게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제나를 악역으로 만들면 당사자들이 들려준 이야기와 멀어집니다. 미나미는 제나가 자신을 밀어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나가 잘못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나미가 두려워한 것은 제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자리였습니다. 제나 역시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제나는 그때 언니가 이 위쯤이었으리라 짐작했습니다. 미나미의 답은 4위였습니다. 이 짧은 대화에는 둘 사이에 숨겨진 싸움보다 서로가 그때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알지는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무너지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평가를 준비하며 미나미는 속으로 한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뺏기지 말자. 그리고 다시 한 번, 이번에는 절대 뺏기지 말자. 그 다짐도 제나를 공격하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장은 제나에게 꺼내지 않은 채 미나미의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자신이 더 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긴장이 움직인 것입니다. 울었던 밤이 곧바로 멋진 성공 장면으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미나미는 다음 평가를 향해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당시 연습생들은 데뷔 인원이 몇 명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함께 데뷔하고 누가 남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친하게 지내면서도 각자는 경쟁 상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나면 미나미의 눈물이 더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1등 하나를 놓친 아쉬움만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미래 속에서 자기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이야기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나미가 다시 제나를 이겼는지가 결말이라면 두 사람 중 한 명은 화면 밖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실제 결말은 반대였습니다. 다음 단체 평가에서 두 사람은 경쟁자 명단의 양쪽에 서지 않았습니다. 같은 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원희, 리브, 미나미, 메이, 제나, 지금의 리센느 5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곡은 도깨비불이었습니다. 아직 데뷔조가 확정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체 평가를 위해 같은 조로 묶인 시점이었습니다. 개인의 순위 때문에 울었던 미나미와 그 1등으로 처음 강하게 이름을 남긴 제나가 이번에는 한 무대의 일부가 됐습니다. 결과는 1등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어내서 얻은 1등이 아니라 현재 리센느 5명이 같은 조로 함께 받은 1등이었습니다. 멤버들이 그때의 조를 설명하며 꺼낸 표현은 운명적으로였습니다. 그 말을 미래를 미리 정한 예언처럼 부풀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개인 평가에서 1등을 주고받았던 두 사람이 같은 단체 평가에 섰고 지금의 5명이 함께한 그 조가 1등을 했습니다. 이 평가가 5명의 데뷔를 직접 결정했다고 확인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1등 덕분에 리센느가 탄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뒤에 벌어진 일은 분명합니다. 그 단체 평가에 함께 섰던 원희, 리브, 미나미, 메이, 제나는 결국 5명 모두 리센느로 데뷔했습니다. 초반에 던진 질문의 답은 누군가를 꺾은 화해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1등과 2등으로 갈린 것이 아니라 같은 조의 1등으로 묶였고 훗날 같은 팀의 이름으로 무대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단순한 패배라고만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날 미나미는 자기 자리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나는 미나미의 자리를 없앤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그 자리 옆에 함께 서게 된 멤버가 됐습니다. 제나에게도 미나미는 넘어야 할 악역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들려준 기억 속에는 놀람과 긴장, 속으로 삼킨 다짐,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서로의 당시 마음이 있습니다. 없는 싸움을 보태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9일 리센느는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만나는 경기에 하프타임 쇼 출연자로 공식 발표됐습니다. 연습실 안에서 이번 1등이 누구인지 귀를 기울이던 두 사람의 이름이 이제는 5명의 팀 이름 안에서 큰 경기의 무대와 함께 불립니다. 아직 공연 전이라면 어떤 무대를 했다고 앞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그 무대의 출연자로 리센느 5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1등이 무너진 뒤 미나미가 얻은 결말은 더 큰 개인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울게 했던 제나와 같은 편이 되고 지금의 5명이 함께 1등을 받아본 기억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밀렸다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이 반드시 내 자리를 빼앗을 적인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다음 장면에서 내 옆에 설 사람일 수 있습니다. 리센느의 다음 이야기도 사실 위에서 끝까지 확인해 전하겠습니다. 지나간 이야기 같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도 그랬듯 우리도 매일 선택 앞에 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팔로우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